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 증시는 다행히 반등이 나왔죠. 좀 더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락이 나오면 정말 어떡하나 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주말이 좀 더 편해질 것 같은데요. 주간 브리핑 요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시 현황을 봤더니 기술주랑 혁신주의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고 배당주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 방향을 봤더니 반도체랑 빅테크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리고 요즘에 기사를 좀 보면은 약세장 다음으로 나오는 멘트가 경기 침체죠. 그거와 더불어서 로젠버그는 S&P 500이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제가 좋은 컬럼이 있어서 가져왔으니까 뒤에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증시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 미국 섹터 ETF 순으로 점검해 볼게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를 볼게요. 빨간색과 초록색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번에는 각 기업의 펀더멘털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 위를 봤더니 쇼피파이가 13.8%나 상승이 나왔고 오른쪽 위에 차이나 알리바바가 6.3% 올랐습니다. 국가별로도 움직이는 모습인데 오른쪽 가운데를 봤더니 인도가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는 인도 ETF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이번 주 S&P 500을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진한 초록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5% 이상 오른 기업을 봤더니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입니다. 특히 테슬라 11.7% 아주 V자 반등이 나온 상태죠. 그리고 우리가 특이하게 좀 봐야 될 건 구글과 아마존 그동안 흐지부지 했는데 반등이 이번에 시원하게 나왔다. 추세가 바뀐다. 채널이 바뀌어서 올라가는지 꼭 지켜볼 필요가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에너지 쪽이 좀 주춤하는 모습이죠. 배당주도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빅테크에만 또 몰빵하면 안 되고 배당주에만도 몰빵하면 안 됩니다. 배분을 잘 해놔야 그리고 나중에 리밸런싱을 해야 우리가 꾸준히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의 바로미터를 볼게요. 고점 대비 하락률이랑 저점 대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 대비 하락률을 조금씩 메꿔가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기업을 대표적으로 보면 애플은 이번에 5% 올라서 고점 대비 하락률 19%가 됐고 구글도 꽤 많이 올랐죠. 7% 올라서 고점 대비 하락률 21%가 됐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유니티란 기업이 있는데요. 메타버스 관련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고점 대비 하락률 78%죠. 이것도 올라서 78%입니다. 지금 4%가 추가로 올랐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저점 대비 상승률도 50%나 올랐죠. 그만큼 유니티는 혁신 기업이라서 등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저는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데 비중을 함부로 늘리지 못하는 건 이런 변동성이 큰 기업들은 비중을 늘리면 마음고생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혁신 기업들은 소량이지만 오래 가져가는 게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주 섹터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금요일만 놓고 보면 3개의 섹터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헬스케어랑 기술, 에너지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놓고 보면 강한 상승이 나왔죠. 4% 이상 오른 섹터는 커뮤니케이션이랑 경기 순환, 기술주가 오르는 모습입니다. 특히 가장 크게 올랐던 건 커뮤니케이션이죠. 5.97% 상승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ETF 바로미터랑 순매수 기업을 보면서 투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ETF 바로미터 주요 현황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 11개 섹터 중에 소비순환제가 3% 올라가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31.9%까지 올라왔습니다. 주요 지수에서 미국 전체 시장을 봤더니 1.5%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 가치 성장 중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대형 성장주가 3%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배당 쪽에서는 강하게 올라가는 게 고배당이었는데요. 2% 올라서 고점 대비 하락률 13%가 됐습니다. 레버리지 쪽에서는 TQQQ가 4% 올라서 고점 대비 하락률 69%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ETF 바로미터 테마형을 볼게요. 우리가 이번부터 테마를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을 때 상승폭이 크다, 강하게 올라간다. 그거는 앞으로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상승을 잘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 9개 중에서 이번에 어떤 게 많이 올랐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강하게 올랐는데요. 우선 4%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청정에너지, ICLN 요것도 3.5%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TAN이 5% 상승했습니다. 강한 상승이었죠. TAN은 우리가 태양력 관련된 ETF에 투자하는 건데요. 태양력, 청정에너지, 그리고 풍력 관련돼서 에너지,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이쪽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영상을 만들었던 거니까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테마가 좋은 게 있었는데 인공지능 관련해서 AI EQ가 5% 상승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인공지능 관련된 기사들이 꽤 나오고 있죠. 그게 앞으로 주도 테마가 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꾸준히 매주 말씀드릴 건데 앞으로 테마 중에서 어떤 게 올라가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ETF 바로미터 기업편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성장 기업들이고 오른쪽은 배당 기업들입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이 큰 친구 문제아를 봤더니 메타 플랫폼이랑 엔비디아가 아직도 고점 대비 하락률이 54에서 55%대입니다. 지난주에 테슬라도 고점 대비 하락률이 커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반등을 해버리니까 거의 고점 대비 하락률 39%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배당 기업을 봤더니 시스코 시스템 고점 대비 하락률이 가장 컸는데요. 32.5%까지 내려왔습니다. 홈디포랑 JP 모건도 30% 초반대죠. 이걸 20%까지 올라가는지 지켜보면은 이제 채널이 다시 바뀌었다.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꾸준히 20%까지 올라가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순매수 탑5를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 1위는 SOXL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이죠. 1263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경기 침체 하락장 이럴 때는 바닥에서 우리가 레버리지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중이 상당히 많이 실린다면 우리 멘탈이 남아나지 않겠죠.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소량으로만 접근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2등을 차지했는데요. 743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 뒤를 바로 있는 게 TQQQ 나스닥 3배 레버리지 상품이죠. 그리고 네 번째 있는 게 VOO입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SPY보다 VOO가 수수료가 저렴하니까 이걸 매수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요놈이 4위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1위를 차지했던 SOXL의 차트를 볼게요. 지금 우하향 채널을 이어가고 있죠. 이게 채널을 꺾이는 거 보고서 투자해도 늦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강하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야수의 심장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투자를 안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죠. 하지만 투자하기 시작하면 수익이냐 손해냐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데 이 채널이 바뀌고서 투자해도 우리는 그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멀리 그리고 천천히 투자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순매수 2위를 차지했던 테슬라의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거랑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앞에서는 하락 채널을 만들어 갔다면 지금 테슬라는 하락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른쪽 아래 보면 하단에서 지지선이 거의 확실하게 나왔죠. 그리고 제가 매수 타이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RSI가 30 이하 그리고 MFI가 20 이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를 봤더니 저번 저 저점이 딱 그 지점까지 내려왔다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지금 투바닥 세 번째 바닥을 그려가고 있죠. 이렇게 바닥을 계속 찍고 거기서부터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가 지지선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들어가도 좋은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바닥이 더 내려가고 있다. 그랬을 때는 보수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차트를 보여드린 건 앞에서는 좋은 모습이 아니지만 테슬라에서는 좋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시 위에서 맞고 내려올 수 있지만 내려가더라도 더 하락할 확률은 낮은 것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락 확률이 낮은 거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를 골라내는 이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슈 러시, 최근 이슈랑 투자 인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식계좌에 중요한 이슈가 되는 5가지 기사를 볼게요. 첫 번째는 이번 주 목요일 증시가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죠. 고용지표가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나스닥이 2.28%나 올랐습니다. 금요일도 약하게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고용지표 좋게 나왔을까요? 금요일 고용지표 내용을 보면요. 비농업 부분이 고용이 37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측치가 25만 명이니까 정말 크게 웃돌았죠. 그래서 실업률이 3.6%로 확정이 됐습니다. 4개월
4개월 연속 3.6%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한데요. 부정적인 시선을 보면은 7월 금리 인상이 0.75% 올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그런 판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인플레가 조금 꺾이는 모습인데 7월 금리 인상 어떻게 될지 7월 27일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번 주 아침 뉴스에도 제가 언급드렸던 내용인데요. 아마존이 그럽허그 서비스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아마존은 4년 전에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실제로 진행을 했었다가 치열한 경쟁에서 밀렸죠. 그래서 서비스를 접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음식 배달 산업이 확장될 거라고 계속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투자 결정을 잘 한 걸로 보이는데 우리도 관심 가져야 될 좋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모건 스탠리에서 경기 침체 시 S&P 500이 20% 이상 급락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약세장은 돌입했고 곧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은 시점입니다. 지금 보면은 좋은 컬럼이 있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뒤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작년에 증시 하락을 외쳤던 사람이고 실제로 맞췄죠. 지금도 추가 하락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의 컬럼에서 5가지 정도로 내용을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약세장이 지금 초입 단계니까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랑 그리고 연준의 긴축 정책이 오버슈팅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경착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안전벨트를 꽉 매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세장은 경기 침체의 반 이상 겪었을 때 나오는 거고 추가 바닥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경기 침체 약세장에 익숙한 패턴들이 따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크게 3가지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3가지가 뭔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퍼 축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연준으로 인해서 지금 유동성이 감소해서 퍼가 한 20% 정도 내려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파란색을 보면 PE 레시오가 좀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초록색은 S&P 500의 어닝에 대한 얘기인데 앞으로 실적이 좋지 않으면 PE가 더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치를 내리고 있는데 더 내리게 된다면 PE가 더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그럼 실제로 지금 PE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면은 애플이 23.9를 가리키고 있고 오른쪽 윗부분을 보면 KO 이거 코카콜라죠. 26.6입니다. 애플이 지금 코카콜라보다 더 낮은 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성이 더 뭐가 좋을까요? 코카콜라일까요? 애플일까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애플이 좋은데 애플이 더 퍼가 낮다는 건 앞으로 코카콜라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게 더 높게 평가되어 있는지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세장이 끝날 때 지켜봐야 될 지표 2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실효금리랑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이 2개가 올라가다가 이제 탁 꺾이는 시점, 그 시점이 어딘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먼저 보면 현재 한 5.87%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7%를 넘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넘어간 다음에 어디서 떨어질까 이걸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약세장의 끝 무렵이니까 우리도 이걸 지켜보면서 어디까지 왔구나라고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S&P 500의 배당이랑 국채금리입니다. 10년 국채금리인데요. 지금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게 S&P 500의 배당이고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10년 국채입니다. 당연히 국채보다 배당이 더 높아야지 우리가 주식에 관심 갖고 배당주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지금 보면은 우리가 10년 국채가 더 많이 올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차되는 시점을 꼭 지켜봐야 됩니다. 저도 이 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배당이 얼마나 올라가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정고점을 뚫을 기업인가입니다. 과거 2000년도에 정고점을 찍고 아직도 못 뚫은 기업을 보면 AT&T랑 GE, 시티그룹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시티그룹 보면 거의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정고점을 계속 뚫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1번이랑 똑같은데요. 앞으로 PE가 계속 성장하는 기업인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모멘텀이 좋은 기업인지 봐야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1955년도에 포춘에서 선정한 500개 기업 중에서 2014년까지 살아남은 기업을 살펴봤더니 61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넘어오면 더 작겠죠? 이때까지 기록을 보면 12%밖에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죠. 나머지 88%가 부도나 합병 또는 실적 부진에서 명단에서 사라졌다는 건데요. 아마도 더 가슴 아픈 거는 1955년 목록에서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61개 기업, 이 기업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 기업도 이미 잊혀지거나 혹은 하위로 밀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500개 기업 중에서 하나의 기업 혹은 2개 기업이 우리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고 보면 과연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못 맞추는 사람이라서 지수 추종 ETF에 거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려면 성장하는 ETF를 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본 다음에 내가 투자하는 방식을 바꾸는 건 어떤지 혹은 투자 전략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워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